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학교 폭력 없는 학급을 운영하는 5가지 노하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담임 선생님들은 매 학기마다 엄청나게 고민하고 계시겠죠? 2월이면 3월에 어떤 아이들과 만나게 될지, 또 8월이면 1학기 때 해결하지 못한 고질적인 갈등들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담임 선생님이 고민할수록 방법은 일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임팩트 있는 어떤 해결책이 있다기보다는 학급에 맞는 방향성을 가지고 빈도수를 높여서 계속 진행해 나가다 보면 해결 지점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완벽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을 통해 학급의 평화로운 관계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 시스템을 만드는 첫 시작,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 5가지 노하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학생들 사이에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소통의 장을 계속 마련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아침 나눔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일 혹은 매주 학급 나눔 시간을 열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서로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 하루 기분 스티커 붙이기, 감사한 사람을 이야기하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감정 표현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학생들이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워크북이나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감정 카드로 자신의 감정을 나누기, 감정 스케치북 활용해서 자신의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등입니다. 아침 시간이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을 만들 수 있다면 협동 활동도 할 수 있겠죠.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하고 서로의 역할을 나누어서 협력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학급 벽화를 그리거나 창의적인 그룹별 발표 준비를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발표가 아니라 나눔이라는 겁니다. 감정과 생각, 마음을 나누다 보면 학생들끼리 서로를 이해하고 약속한 것을 이루어가는 횟수가 늘어나게 되겠죠. 신뢰는 약속을 지킬 때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환경을 계속 만들다 보면 학교 폭력의 원인이 되는 오해와 갈등이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명확한 규칙과 긍정적인 학급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매 학기마다 존중의 약속이나 학급 규칙, 평화로운 학급 규약 등 여러 가지의 규칙을 만듭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교실의 벽면이나 앞쪽 칠판 옆에는 규약이 커다랗게 붙어 있기도 하고 또 중고등학교에 가보면 아예 A4 용지에 출력해서 보이지도 않게 붙여놓았어요. 이게 딜레마예요. 아이들의 인성, 정서, 관계를 교육하는 것에는 별로 신경 쓸 시간이 없다는 거죠. 수업진도 나가기도 급급한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육 시스템이 바뀔 때까지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그러니 학급 규칙은 기간을 두고 정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규칙을 만든다면 그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지 말고 아이들과 함께 바운더리 수업을 해보고 나서 규칙에 들어가 보세요. 바운더리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몸과 감정과 내면의 공간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을 학습하지 않으면 아이 자신도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무엇을 꺼려하는지 전혀 모르고 지내게 됩니다. 단지 싫어하는 것이 생겼을 때 아예 혐오하거나 화를 극단적으로 낸다거나 하겠죠.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아이들은 갈등에 취약하게 되고 패턴화된 싸움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규칙을 만들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몇 주간 걸리더라도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관계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과 수용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규칙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에게 괜찮은 것과 괜찮지 않은 것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규칙을 만들면 그냥 나랑 상관없는 좋은 말잔치가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긍정적인 피드백이 언제나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대부분 아이들은 행동에 문제가 있어서 선생님에게 지적을 받거나 상담을 받기 때문에 어떤 문제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피드백을 선생님이 주시되 학생의 개선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조금 어려웠지만 네가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어. 실수했지만 다음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야. 연습해야 이러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관계 중심으로 갈등 해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바로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죠. 문제가 발생하면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갈등의 원인과 해결책을 함께 찾는 대화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갈등이 생겨서 분쟁이 생긴다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모여서 대화 모임을 하고 당사자 간에 피가해자가 모호하다면 당사자 간에 대화 모임을 하고
공감 인터뷰 등을 통해서 모임 단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 직면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문제를 직면으로 다 풀어갈 수는 없습니다.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될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피를 최선책으로 삼는 아이들은 학급에 이러한 갈등 해결 프로세스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대화 모임을 기꺼이 받아들일 겁니다. 이런 연습을 하기 위해서 가상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모의 워크숍을 먼저 해보면 좋겠죠. 응보적 질문을 회복적 질문으로 바꿔보는 것, 비폭력 대화법을 연습하는 것도 주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플로차트가 있는 것이 명시적으로 아이들에게 확인되어야 되고 꼭 담임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더 큰 단위에서라도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해 놓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영상에서 언급해 나갈 예정입니다. 때마다 놓치지 말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선생님의 민감성과 즉시성입니다. 선생님은 교사 수첩에 학생들을 관찰하고 상담한 내용을 다 기록해 놓으시죠? 학생들의 행동 패턴과 변화를 정기적으로 기록해서 작은 문제라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또 1:1 상담 시간을 마련해서 정기적으로 학생들과 개별 대화 시간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관계 모형을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의 정보도 중요하지만 지금 학생들이 꾸려가고 있는 그런 관계 모형이 폭력적인 쪽에 가까운가 아니면 정서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다른 친구들과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를 체크해 나가면 좋습니다. 거기에 타 과목 선생님들 그리고 초등의 경우에는 전담 선생님들을 통해서 학급 내에 이상징후나 갈등 조짐을 공유하고 협력해서 대처해 나가셔야 합니다. 모두들 이렇게 하시고 계시겠죠?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담임교사의 작은 기록들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왜냐고요?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과거에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트집을 잡아서 분쟁으로 끌고 가는 사건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때 담임교사가 기록해 놓은 기록은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평소에 간단하게 기록해 놓은 아이들의 기록은 놓치지 마시고 민감하게 사실을 기록해 놓으시고 또 아이들에게 대해서 올바른 피드백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학부모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겁니다. 저도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담임 선생님이 정기적으로 학부모와 소통하면서 학급 상황과 학생의 활동 내용을 공유해 주시는 문건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월간 학급 뉴스레터를 발송한다든지 학부모 다모임을 한다든지 학생들을 통해서 만드는 문건을 공유한다든지 하면서 지금 학급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자신의 자녀의 감정의 필터로만 듣지 않고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또 학부모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많은 학부모들은 자기 자녀의 문제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학급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부모가 돕기를 바라죠. 이런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제서야 아이와 부모와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학부모와 생활교육을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학생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거나 온라인 상담 신청 창구를 개설해서 선생님이 답변을 주는 내용으로 소통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가정과 학교의 공동 목표를 설정해서 학부모와 함께 학생의 성장과 목표에 대해서 합의해서 일관된 교육 방향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아이로 성장시키기, 이러한 공동 목표를 설정해서 배려의 포인트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가정에서도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면 좋겠죠. 자, 여러분, 오늘은 학교폭력 없는 학급을 운영하는 5가지 노하우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이미 다 실천하고 계신 내용이 많다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담임교사로서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 교사로서 잘하고 계신 것을 학생들이 참여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는 것, 2단계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생생활교육 마스터클래스 정진이었습니다. 또 만나요.